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4살이고, 현재 집에서 구직 활동 중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가지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단 잠시 미루었습니다. 저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번이고 물어보았지만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댈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동생이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쭉 지내왔는데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힘들다며 나가서 살겠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없어서 수입은 없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도 얼마 없으니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갚을 테니 원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보니 큰돈을 빌려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을 말하고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직장을 구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면서 형부인 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지내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험한 동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보니 왜 엄마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였는지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직장도 구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밤낮이 바뀌는 것은 허다해서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깨어있을 때도 있고 자고 있을 때도 있고 게다가 다 큰 기집애가 얼마 더럽던지 방은 일주일도 안 돼서 돼지우리가 되었습니다. 먹다 남긴 컵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 널려 부려져 있는 빨래거리들에 먹고 흘린 자국은 안 닦았는지 얼룩은 천지였습니다. 본인 집에서 그러는 것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본인 방으로 쓰라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고 해도 자기 언니의 신혼집에서 사는 것인데 저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날에 이 집은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오염시키거나 파손 시에는 수리를 해놓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신축 아파트라서 집주인분들이 깨끗이 써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에게 잘 대해주고 챙겨주길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매일 보게 되면서는 동생에게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각자 방에만 있고 동생의 활동 시간이 비일정하기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씩 각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서로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둘의 연기에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SNS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플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고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눌려보았더니 남편과 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를 한 줄 알고 피식 웃고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이상하고 찝찝하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설치해 두었을까? 그리고 왜 관련도 없는 폴더 안에 이 어플이 숨겨져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수많은 궁금증과 의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는 저는 그 궁금증과 의심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연차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는 금토로 지방에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고 하였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미나를 할 만한 곳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세미나 들을 거라고, 핸드폰은 꺼둘 거라고 하면서 끝나면 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꺼둔 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찍 온 이유를 물을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세미나가 취소가 되었다는 나름 답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집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집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이 떠나갈 정도로 동생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거실 소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쏟아져 흘려내리는데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백수 남편과 백수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것들은 둘이 형부 처제 사이임을 잊어버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폰을 켜지 않은 채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남편도 제 동생도 잘 아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것을 가만두고 이렇게 왔냐면서 당장 가서 혼내주자고 난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면서 그 둘이 얼마나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죽이고 싶을 만큼 화는 났지만 이 상황을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제 부모님이 아셨을 때 받으실 충격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생의 이혼도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 남편이 제 여동생이랑 바람이 나서 저까지 이혼을 한다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서 부적이라도 써서 떼어놓을 순 없냐고 하더군요. 저도 부적 이런 것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던 그 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동생을 다시 저희 집에서 나가게 하더라도 낮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들입니다. 저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요. 낮에 둘이서 만나는 것을 감시할 방법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내보내고 남편에게 평소와 다르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뭐 하는지 확인을 한다면 그 둘은 제가 눈치를 챈 것을 알고 아마 더 치밀하게 숨어서 미래를 즐길 것입니다. 아직 그 둘은 제가 이 추악한 현실을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참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친구는 남편하고 둘이서 해외로 이민을 가라고 하네요. 이민을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저 힘든 기억을 잊고 그전처럼 남편을 보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지만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지만 저는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집은 물론이고 같이 다니던 회사 근처만 가도 남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고 같이 살던 집도 정리한 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로 무작정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사간 집은 어느 정도 텃밭도 있는 작고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남편이 나중에 늙으면 귀농하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사한 집입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잡념이 들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제가 숨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운 엉터리 기술로 혼자서 밭도 갈고 이것저것 심어도 보고 대부분이 죽거나 썩는 등 실패하였지만 제 기준에는 나름의 성공으로 농작물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 근처 휴양지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째 정신없이 살던 중이었습니다. 카페 마감을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데 동네 어르신께서 제가 사는 집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사는 처자가 제가 맞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집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집을 쳐다보시더니 그냥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서둘러서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마감하고 오는 날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쉬고 있는데 아까 집 앞에 배웠던 어르신이 자꾸 생각이 났고 저도 모르게 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가 같아 보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절대 사람이 살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씻고, 자고, 먹고 이외에는 하지 않고 밖에서 정신이 일만 하다 보니 미처 한번 집을 유심히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집 외관 페인트도 많이 벗겨졌고 거미줄 및 잡초풀 등 치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제 캐리어 가방 2개에서 나온 짐들이 전부였고 작은 밥상도 하나 없이 휑하였습니다. 다음날 쉬기도 하고 밤에 일을 해야 덥지 않기에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풀도 베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페인트와 벽지 등 사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봐서 그런 건지 혼자 해서 그런 건지 집이 더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도움을 좀 받으려 갔습니다. 20대 중반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직원분인 줄 알고 사장님을 찾았지만 본인이 사장 맞다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것저것 묻고 조언과 팁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막막했고 역시나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고 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자신감 없게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 신경 쓰이셨다고 하시면서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놓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 작업이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해주는 거라며 더운 데서 일하는데 냉커피도 한 잔 안 줄 거냐고 장난을 걸어오는데 귀여워 보였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을 하고 일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자꾸 긴장이 되고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슬쩍슬쩍 그 젊은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저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훤칠한 외모를 가진 사장님께서 하루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본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널찍한 어깨와 탄탄한 복근까지 그날 저녁 너무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날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또 저는 설레기 시작했고 어제보다 더 화장에 신경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 남자 사장님은 오셨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커피 한 잔을 주면서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간혹 눈이 서로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던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건도 나르고 같이 벽지도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포개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었고, 사장님의 긴장한 숨소리에 저는 그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상황이었고, 저는 저녁밥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할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같이 꺼내놓았습니다. 피곤해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며 마시는 사장님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며 같이 마셨습니다.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일단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에 모르는 척하고 마셨습니다. 한두 잔 마시면서 저녁을 먹다 보니 술도 오르고 몸도 피곤하니 사람이 점점 더 지치고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 집은 엉망이었고 편히 누워서 쉴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사장은 자기 집이 여기 근처라면서 같이 가서 좀 쉬다가 와서 야간 작업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저도 못 이기는 척 같이 따라서 젊은 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수컷의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나름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자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다가와도 된다고 하자 천천히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낮에 아껴줬던 힘들 다 쏟아냈습니다. 몇 번이 힘을 더 쏟아내고 나서야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썸을 타는 사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동거하다시피 잘 만나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니 제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여자인 것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것도 그래서 아직 제 마음속에 전 남편이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기였어도 그럴 것 같다며 당연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여자 경험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 제가 과연 만나도 되는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까지도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를 만난 이후로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남자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여행 중에 태풍을 만나서 공항에서 한참 동안 대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서 대기하던 부부가 호텔을 잡았다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호텔로 가고 싶었지만 빈방이 없던 상황이라 내심 부러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부부가 저희에게 괜찮다면 같이 호텔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너무 덥고 꿉꿉해서 힘들었던 상황이라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대략 10년쯤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등 어른들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재수 씨에게 관심이 있고 그 동생도 제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과 같이 두 여자를 오랫동안 설득 끝에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서 며칠만 바꿔서 지내다가 지금은 한 달씩 바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수 씨와 저희 집에서 지내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수근수근 거린다면서 아내가 불편하길래 재수 씨와 살 때 지낼 오피스텔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갔고 아내는 친정집에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얻어가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저희 부부도 동생네 부부도 둘 다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불임이라서 아이가 없고 동생네 부부는 딩크족이라서 동생이 결혼 초에 정관수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수씨가 아내보다 제 이상형에 가깝고 재수씨보다 아내가 동생의 이상형에 가깝다면서 저희 남자들은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재수씨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뜨거운 욕심이 많은 편인데 반면에 동생은 재수씨의 뜨거운 욕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동생 부부의 딱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뜨거운 욕심이 적은 편이라 동생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들의 뜨거운 욕심에서 느끼던 부담이 줄어들고 격하지 않고 가벼운 관계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운동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였기에 나름 체력이 좋은 편이고 뜨거운 욕심도 많은 남자입니다. 이런 저와 재수씨가 만나다 보니 격하고 리액션도 좋고 애정 표현도 많다 보니 관계를 가질 때마다 만족은 당연한 거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비슷하다 보니 가끔씩 완전히 와이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4명 모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문득 궁금해서 동생과 아내에게 피임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임이고 동생은 정관수술을 받았으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를 바꿔서 하는 관계인데 피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와 재수씨는 둘 다 임신이 가능하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임을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많이 취한 척하면서 피임 도구 없이 재수씨와 끝까지 달렸습니다. 항상 뜨거운 시간 이후에는 좋았다면서 같이 한참 동안 안고 있는데 그날은 침대에 앉아서 울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곧바로 재수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피임약 등을 이야기해 주면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며 드디어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사실 아기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아기를 가지고 싶었지만 동생 때문에 딩크족으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아기를 포기해도 동생이 너무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기에 대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미 동생은 정관수술을 받아서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임 도구 없이 끝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내니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계속 느끼고 싶은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안겨서 우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이나 피임 도구 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만족했는지 제 옆에 안겨서 자고 있는 재수씨를 보고 있으니 저도 포기하고 지냈던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임으로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괜찮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괜찮다면서 아이를 포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한참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마음이 맞는 여자와 살면서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던 재수씨를 깨워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힘들었던 아이에 대한 생각과 재수씨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재수씨도 이제 동생보다 제가 더 남편 같고 좋다면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연애를 잠깐씩 보는 것과 결혼 생활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라면 결혼 생활이 연애와 다르더라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씨는 동생에게 완전히 와이프를 바꾸자고 하면 동생은 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아서 동의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아내는 동생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가족들 문제까지 감당해가면서까지 저와 이혼을 하고 동생과 재혼을 할 정도로 동생을 남편으로서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설득 및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고 동생과 제 아내는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재수 씨와 아이를 가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지내왔고 여전히 아내도 사랑하기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배우자 바꾸더라도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성화로 선도 많이 보고 여자 소개도 많이 받아보았지만 학자금 대출 갚느라 아직 집도 없고 경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며 밥만 먹고 헤어지더군요. 물론 애프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힘들어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텨볼까도 고민해 보았지만 나중에는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밀려서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직금에다가 추가로 더 챙겨줄 때 나오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학자금도 갚아야 했고 여자친구도 없었기에 별다른 여행도 휴가도 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큰 목적지 없이 여행을 하던 중 동해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동네가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로 구한 직장을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다시 그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만 다녔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곳에 장사할 수 있는 상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아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서울에 살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정도로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던 짐들도 빼서 이사를 왔고 상가 관련해서 들어갈 돈을 제외한 남은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사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할 카페에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법 저렴한 금액에 나름 이쁜 카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시내로 나서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픈 저의 카페는 저렴한 가격과 뷰 맛집, SNS 성지가 되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운영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 명의 알바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 중에 지금의 아내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알바에 지원한 아내였기에 나이가 많아서 걱정은 되었지만 시골이기에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나이에 비해 20대 중반 정도는 동안이었기에 아내를 뽑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같이 일해보니 성격도 좋고 성실해서 관리 매니저로 정직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제 조건이 형편없다며 싫어했지만 제 아내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도 너무나 잘 삐져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예민하거나 심할 때는 매장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역시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며칠을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처갓집으로 가서는 제가 가서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고 달래야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처갓집에 데리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씻고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보다 10살이 어린 처제가 저희 집이나 매장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도 안 나오고 처갓집 갈 때마다 알바생을 뽑았다가 다시 나오면 자를 수도 없기에 아내가 없는 날이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더 바쁘고 힘든 날입니다. 처제도 자주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아내가 처갓집 가는 날이면 본인이 시간이 될 때마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주 처갓집으로 갔으면 이제 처제가 아내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도와주고서는 한가해질 시간이 되면 저희 집으로 가서 밀린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도 처제가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고맙다며 용돈을 챙겨주었지만 아내의 별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에 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제가 매일 같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쯤 되니까 밥 해놓았으니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간 도와준 처제에게 너무 미안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치킨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치킨을 먹고 저는 처제가 차려준 집 밥을 먹으며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저와 자주 술 친구를 해주었던 처제는 그날도 저에게 언니 성격 맞춰줘서 고맙다면서 형부 같은 남자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양주까지 먹게 되었고 완전 만취를 해서 기억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옆에서 처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 술 먹고 자고 간 적은 있었지만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처제와 대형사고를 친 것 같았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속옷 등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 기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술 때문에 머리는 너무 아팠고 그냥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처제는 없었고 간단한 식사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에는 도와주려 처제가 평소처럼 왔지만 어색한 기운이 흘렸고 저희 집에 도와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 가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처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지난번에 그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기냐고 물었더니 제 아이인지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면 좋냐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지우려고 했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기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처제는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좋은 방법이 없겠냐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그날의 사고와 잘못이 있기에 그럴 순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려온다며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는 중매로 만나서 연애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저희 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이 왜 큰 문제가 되냐고요? 그것은 둘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쯤 셋째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아내와 합의를 한 후에 제가 남자 정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수술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술하고 몇 년간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및 관리를 받았고 수술의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씨가 없는 남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몇 주 전부터 헛구역질을 하더니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면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저에게서 씨가 나와서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씨가 있는지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아내의 반응입니다. 저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말을 할 때 자신 있게 제 아이라고 하면서 정관 수술한 것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을 해야 저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내가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의심과 찝찝한 마음만 남아서 화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상 너무나 의심스럽고 화가 나는데 아내의 저런 반응이 저를 더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입덧등으로 힘들어하는 임신한 아내한테 마구마구 추궁 및 따질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속으로 꿍하고 있으니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핸드폰, 카드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아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 정자 검사도 아이가 태어나도 친자 검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 아이가 아니라고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잘 키울 자신도 아내에게 그전처럼 대해줄 자신도 없었기에 그냥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말을 해주었을 때 아내는 제 결정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못 낳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와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에게 천사표 엄마였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 입으로 직접 들으니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동료이고 만난 지 2년이 넘었고 그 사이의 관계도 수없이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할 때는 피임을 잘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술 먹고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날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워크숍 간다며 외박한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화나서 마음은 담담해졌습니다. 어떡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못 낳겠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하고 살면서 낳고 싶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그 남자와 같이 그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 모두 양육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많이 불행하고 힘드냐고 물었더니 아내로서 엄마로서 인생은 행복했지만 여자로서 인생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할 말도 붙잡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아이들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할 말이 있다며 아이들을 부르니 어느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눈치를 채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엄마의 외도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창 예민하고 학업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 시기라서 괜히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자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어도 자기 아들과 딸인데 저렇게 남의 자식 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순간에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일이 당장은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엄마로서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바람과 임신, 자기들을 버리고 내 삶과 인생을 찾아서 나가고 싶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중학생 딸은 제 옆에서 이러지 말라며 어떻게 해달라고 엉엉 울었지만 엄마라는 저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옷, 가방 및 짐을 싸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는 돈 이야기를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간 이후로는 가끔 가다가 연락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 안부는 묻지도 않은 채 저와 이혼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끊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랑 연락하냐고 물었더니 연락도 안 받고 온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덤덤한 것인지 그런 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옷을 사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기에 한참 동안 관심을 가져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힘들어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예정, 애들 엄마, 이런 미련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한 냉정하게 처리하는 중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위자료에서도 용서나 양보 없이 다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돈까지 가지고 싸우는 부모 모습에 아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까 걱정은 되지만 제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지난날의 감정에 젖어서 잘 처리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를 맞이하면서 같이 늙어갈 줄 알았는데 50이 다 되어서 아내와 재산과 이혼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되지는 않고 꿈만 같지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상황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식구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살던 집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면 되지만 아이들이 받을 이혼가정 집안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아빠 혼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나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 장사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약 반년 전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이 여자가 저를 잘 속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곳에 온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매장에서 같이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매장이다 보니 매일 같이 출근하면서 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신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 폰을 차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간단히 통화할 일이 있었고 매장 전화로 통화를 해도 되었지만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던 중이었기에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의 휴대폰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거는데 내 사랑 뿌띠라는 저장 문구가 보였고 전화를 받는 아내는 자기야, 왜 전화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줄 알고 끊으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제 아내의 목소리였고 다시 확인해서 본 전화번호도 제 아내의 전화번호가 맞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휴대폰을 들고 아내가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온 저를 보면서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고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내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직원의 휴대폰으로 연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며 전화를 거절하였지만 연속으로 계속 걸려오는 전화가 신경이 쓰였는지 금세 받고 온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그냥 여기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냥 안 받아도 된다고 괜찮다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바로 직원의 휴대폰으로 아내가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자기야, 지금 남편이랑 있어서 통화 못해. 나중에 전화 줄게. 사랑해. 라고 말하고는 급하게 끊으면서 직원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않은 채 아내의 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고 신규 매장 직원 말고도 한 명의 더 내연남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내연남의 친구와 아내의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와 내연남, 아내 친구와 아내 친구의 내연남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서로 남편의 욕과 잠자리에 관련 불만 등 4명이서 떠난 밀월 여행 관련 사진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만 하고 있었고 아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카페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던 아내 친구가 그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서 채팅을 남기니 바로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가끔씩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놀았기에 제가 남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남편도 부르려고 하였지만
아내 친구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고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 이런 상황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고 일단은 카페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 남편들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몸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젊고 힘센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운동하는 여러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다가 지금의 내연남들과 궁합이 잘 맞아서 연락 및 만나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지낸 지는 1년이 좀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이하로 만남을 가진 거라서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는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별일이 아닌데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고만 있고 아내 친구는 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며 사정을 했냐고 묻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는 참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저라고 아내에게 사랑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었겠냐며 정말로 너네들이 사람들이 맞냐며 짐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내었고 아내 친구 보고는 집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비밀을 지켜준다는 확답을 주지 않은 이상 가지 않겠다면서 차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싸움할 힘도 없어서 그냥 아내 친구까지 태우고는 시골 별장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다 가는 딸들이 모든 내용을 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두 딸 모두 중고등학생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일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 벽장에 있던 술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마신 것 같습니다. 아내 친구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술을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냐며 말을 걸어왔고 저도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냐며 제 손을 잡고 방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보란듯이 좋다면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방까지 갈 필요 있냐며 여기서 합을 맞춰보자고 하였습니다. 당황하는 그녀의 입술에다가 진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한 듯 거기에서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쳐다보면서 친구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마다 앉아있던지 이리로 와서 같이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되었다면서 머리 숙이고 있었고 이런 비협조적인 부분이 항상 불만이었다고 하자 아내도 마지못해서 사랑 나누는 것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도 마셨고 두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나니 피곤해서 바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 두 여자는 어제 사랑 나누었던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를 보고서는 큰 말 없이 주방으로 와서는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친구는 보내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내가 언제 못 가게 막았냐면서 별장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비밀을 지켜준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 못 가는 것 아니냐면서 어제 성의를 표했으니 이제 보내주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술이 과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성의를 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비밀을 지키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다고 비밀을 지켜주고 집에 간다고 비밀을 안 지켜줄 문제는 아니니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친구는 괜찮다면서 여기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간 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날 밤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아내는
퇴근하는 동시에 집으로 바로 왔고 매일 오자마자 폰을 보여주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지만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퇴근해서 바로 집에 오는 것도 폰을 매일 보여주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들이니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최소한의 증명이라면서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딸들도 대충 엄마가 무슨 잘못한 건지 아는 눈치였고 특히나 예민한 중학생 둘째 딸은 엄마랑은 더러워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 솔직한 마음은 아이들이 아니면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창 예민하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 있는 두 딸들에게 심적으로나 악영향을 줄까 싶어서 이혼 이야기를 참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내와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도저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하면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싱글 남자입니다. 작은 편의점과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5층짜리 빌라 건물과 하시던 세탁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를 임대를 놓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변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기술을 배워가며 세탁소를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매출은 좋지 않았고 퇴직금과 모아놓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세탁소 옆 상가에 편의점을 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셨던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다른 창업자분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가 근처 빌라였기에 원룸들도 월세로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고향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큰 형님의 딸인 여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형님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대학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금은 형제들끼리 조금씩 모아서 보태주고 있는데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룸을 하고 있던 것이 생각나서 좀 저렴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큰 형님이라는 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하기도 하고 저랑도 너무 친한 친구 사이이기에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제 이사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조카랑 일정 상의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여조카였습니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도 드릴 겸 이사갈 곳과 날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한 친구이기에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단 도와준다고 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안에는 빈 방은 없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대신에 현재 제가 이것저것 넣어두고 창고로 쓰고 있던 옥탑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도 월세를 주었지만 너무 낡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요즘 옥탑방은 월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창고로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옥탑에 있던 짐들은 정리를 하고
도배랑 장판 화장실도 일부 고쳐서 살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끔 전화 세입자들이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고 간다거나 빨래를 널거나 지인들과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해서 어수선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에어컨도 새 것으로 넣어줄 테니 여름 덥지 않을 거고 보일러는 빵빵해서 겨울에도 안 추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계속 인사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옥탑을 가려면 주인집 계단에 있는 별도의 현관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 안전한 것 같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세방을 비워주는 날이 생각보다 촉박하였고 2주 정도 제 집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옥탑방 정리 및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저녁에 옥상에서 같이 바베큐 해먹고 하니 딸 같기도 하고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외동아들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항상 집안은 조용하고 외로웠는데 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더라고요. 그리고 옥탑방이 다 준비된 이후에는 이사를 갔습니다. 다만 아가씨이다 보니 옷이며 액세서리의 짐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계절 옷이나 짐들 일부는 제 집에 두고 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집에 빈 방도 많고 당장 생활하면서 쓰지도 않는 것들을 옆에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조금 더 넓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좋기도 하고요. 다만 가끔씩 자기 짐에서 필요한 것들 가지려 아무 때나 집에 찾아옵니다. 뭐 가져갈 것도 없고 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정말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 다소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다 벗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폰은 누르고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까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벽이 없이 지낼 만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삼촌이라고 불렸다가 오빠라고 불렸다가 급할 때는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옥탑방 아가씨라고 불렸습니다. 친구의 조카라고 부르기도 불편하고 이름 부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도 어리기도 하지만 친동생처럼 지내던 녀석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게다가 한 달 뒤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재수 씨가 될 뿐 뱃속에는 아기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 녀석 발인까지 다 보고 집에 왔습니다. 손님도 받아야 했고 어른들도 계셨기에 술을 마시지 못했는데 집에 오니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집에 먹을 게 얼마나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제 시켜 먹고 남겨둔지 기억도 안 나는 치킨을 꺼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편의점으로 가서는 소주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냉동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기한 1분만 지나도 폐기해야 됩니다. 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음식들이라 자주 가져와 제가 먹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옥탑방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창문으로 편의점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크서클에 다가 수척해진 얼굴과 술 냄새에 짠해 보였는지 집으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주도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거의 먹지 않은 냉장고 치킨에 여러 병 쌓인 소주를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속 버린다며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참치 김치찌개로 끓여준다면서 밥이라도 먹고 마시라며 냄비를 찾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우면서 어디를 다녀오는지 알고 있었기에 왜 그러냐고 묻지 않은 채 그냥 저한테 힘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찌개와 밥을 차려주고 나서는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옥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들어오는 소리는 들었는데 술이 거의 만취가 돼서 식탁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실 줄 알았다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잠을 깼는데 옷도 다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옥탑방 아가씨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화들짝 일어나자 머리는 안 아프냐며 옥탑방 아가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며 옥탑방 아가씨라고 불렸더니 기억 못하는 거 맞다면서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토한 이불과 옷도 있었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때문에 힘들어 저를 물과 약 등 온갖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며 속상해하는 옥탑방 아가씨도 동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면서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친구이지만 자기랑 나이 차이가 7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서 요즘에는 띠동갑도 사귀는 시대라며 저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좋다며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가 집에 들어오면서 나도 덕분에 좋은 에너지도 나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사귀자고 손가락 도장까지 찍고 꼭 기억하라는 옥탑방 아가씨 말에 제가 꼭 기억할 수 있다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조카랑 사귀기로 했다며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폰을 보니 친구의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자에 내일 첫 차 타고 올라올 거라며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밤에 남녀의 그런 뜨거운 시간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적나라하게 찍혀있는 영상 때문에 변명할 소지가 없었습니다.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것 같아서 그 후로는 모든 것을 다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이 좀 지나서 친구가 집에 왔고 보자마자 주먹질을 하는데 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옥탑방 아가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시끌시끌한 소리에 내려와서는 친구를 말리더니 본인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라며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냐고 하는 친구 말에 연상의 남자친구가 생긴 것뿐이고 자기랑 7살 차이인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업이 있고 사지 멀쩡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며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간다길래 올라왔는데 하루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며 간다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심에 간단히 중국 요리 시켜서 해장을 하고 저녁에 옥상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다 같이 고기에 술을 마시는데 여자친구가 어제 술 많이 먹었다면서 오늘은 조금만 마시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제발 자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최소한 적응할 때까지는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저 때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여자친구는 졸업 및 취업을 하였고 뱃속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도 합니다. 친구가 이제 자기가 윗사람이라며 깍듯이 모시라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면서 마음적으로 외롭고 많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통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한 것 같아서 왠지 하늘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습니다. 아마 많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살아계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